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멜트업과 그와 관련된 포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은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A 대상 가능성이 있는 셰일 중형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분기 급락 이후 증시가 급격히 반등하면서 강세장의 모습을 보였지만 자금 유입은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랠리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 690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주로 유럽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익 실현과 리스크 줄이기로 보는 게 타당할 듯 합니다. 이런 현상은 랠리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뛰어들어서 증시가 조만간 급등할 수 있다는 경고와 상충하는데,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몰려들면서 증시에 멜트업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가 지난주 경고한 바 있죠. 멜트업은 기초 펀더멘털이 아닌 FOMO, 포모 감정이 자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현상입니다. 이런 멜트업에는 가파른 하강이 뒤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대기 중인 현금이 많지 않아서 시장이 상승할 때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포모에 의해 대기 중인 상당한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입되려면 시장이 2달 정도 더 강세를 보여야 들어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2달 더 상승하고 멜트업까지 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오르는다는 거죠? 금요일 1분기 GDP 발표 직후에 미국채 10년물 급등과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올랐다가 내용 보고 빠진 거죠. 저도 헤드라인만 보고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무역 적자 축소와 재고 증가로 늘어났다는 거, GDP 구성 요소 중 생산 쪽 때문에 올랐다는 게 신기하네요. 미국에서 말이죠. 트럼프는 정말 4%, 6%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일까요? 중요한 수요 쪽이 약한데 경제가 최고치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모든 포커스가 재선에 맞춰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유가와 에너지 기업들 주식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어 흥미로운데요. 트럼프가 적정한 수준의 고유가를 원한다는 설도 돌고 있는 판이었는데 어제부로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은 좋게 말하면 고도의 계산이 깔린 것처럼 행동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 같고, 여하튼 한국, 중국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중단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일간 140만 배럴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유가 70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고유가가 트럼프의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상 1분기 GDP 성장률이 3.2%가 나오고 고유가이면 금리 유지가 아닌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에 유가에 대해서 한마디 던진 거죠. 그러자마자 금요일 유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트럼프가 패배할 가능성보다 재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면서 유가와 같은 시장 지표보다는 실업률, 가계소득, GDP 등의 지표가 높아야 현직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유가 상승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셰일 오일 생산으로 원유 수출국이 되면서 소비자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에너지 업체에게는 좋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여기에 괴리가 생긴 겁니다.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지정학적 우려로 공급 측면에 문제인 반면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유가 약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유가와 에너지 부분의 상대 수익률이 동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유가는 2016년 저점에서 반등했지만 에너지 섹터는 S&P 500 대비 신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두 자산이 곧 수렴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유가가 낮아지거나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거나 해서 말이죠. 그러나 시장의 역학구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괴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에너지 섹터 상승으로 수렴될 가능성은 현재 희박해 보입니다. 이 그림은 유가 상승이 지정학적 문제를 반영해 곡선의 단기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로 갈수록 여전히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미래 수익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의 주식 내재 가치는 장기에 의해 움직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데 유가는 반등을 했지만 천연가스는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죠. 천연가스는 지정학적 요인도 영향을 받지 않으니 올라갈 일이 요원해 보입니다. 지정학적 문제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비오펙의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면서 오펙의 공급 통제 기능이 낮아져 유가 상승 여력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오펙에 한마디 계속하죠. 특히 미국 셰일 오일 생산 증가로 인해 공급 측면의 역학구도가 크게 변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펙 국가들의 원유 매장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증가와 더불어 향후 5년 동안 원유 공급은 증가할 것입니다. 부문별 상황을 보면 자본 지출에 의존하는 원유 서비스 부문은 주식이 에너지 전체보다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원유 생산 업체들이 생산 확대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탐사 및 서비스 투자에 의존하는 서비스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유가 하락 이후 정유사 및 MLP 같은 경기 방어주의 성과가 좀 더 좋았습니다. 유가 하락기에 에너지 섹터의 통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쉐브론이 아나다코를 50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유가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업계의 추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쉐브론은 약 1000억 달러의 셰일 자산을 보유하게 되어 미국 내 최대 셰일 오일 생산업체가 될 전망입니다. 아나다코 인수 발표로 셰일 오일 생산량이 많은 중형 E&P 기업들이 갭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력적인 기업에 대한 전략적 인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비오펙 산유국들의 생산량 증가, 소비 측면에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에너지 섹터 주가는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저유가를 이겨낼 수 있는 대형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인수 가능성이 높은 셰일 관련 중형주인 EOG 리소스,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 컴퍼니, 콘처 리소스, 다이아몬드백 주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